독서의 진심인 남자 대성쌤이 재미있는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다. 2023 트렌드 코리아. 어떤 주제입니까? 인덱스 관계라고 합니다. 어떤 색인 목록이라고 하는데 인간관계 이런 성격이나 특징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2023 트렌드 코리아에서 앞으로의 우리 인간관계는 인덱스 관계가 더 강화될 거다. 예. 근데 인덱스는 색인이라는 과 목차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 색인과 목차의 관계 언뜻 저는 안 떠오르거든요. 과거의 인간관계는 나의 이 경험 혹은 삶의 이런 장소의 영향이 컸다면 이제는 인간관계도 내가 만들고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스펙트럼처럼 펼칠 수 있다라고 보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네트워크의 법칙이 생각나요. 네트워크의 법칙 잘 아시죠? 몇 단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거치면 우리는 모두 다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조금 살펴보면 산호프의 법칙이 있죠. 이제 과거의 인간관계는 대면하는 우리 사람의 숫자로 확대가 되었다라면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온라인 기반 네트워크에서 그 정보를 접하는 관계로 확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메트칼프의 법칙이 있어요. 이건 뭐냐? 단순히 네트워크의 규모가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리드의 법칙이 있어요. 단순히 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룹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트워크의 가치는 2의 n승에 비례한다. 이 말은 서브 그룹의 가능성을 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성쌤이 말씀해 주신 인덱스 관계도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인간의 관계는 대면으로 접하거나 어떠한 사람과 사람을 거쳐서 간접적인 관계로 나눠졌다면 이제는 온라인 기반의 네트워크 속에서 직면한다라는 거죠. SNS로 이루어진 관계가 인덱스 관계와 비슷할까요? 그 인덱스 관계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공과 사가 약간 구분이 안 되던 관계들이 이제는 내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 내 고민을 함께하는 사람들, 내 업무를 함께하는 사람들, 또 나와 공부나 뭐 다른 자기 개발 함께하는 사람들로 뭔가 다양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성쌤 같은 경우 카페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별 카페 활동을 하면서 그 속에서의 같은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관계의 범위는 사실은 한정되기보다는 굉장히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관계 친밀도라고 해서 근데 과거의 관계는 크게 이렇게 나뉘지가 않았는데 앞으로는 아주 친함, 그다음에 친함, 약간 친함, 아는 사이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 아주 친한 경우는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친함은 상시로 연락을 하고, 약간 친함은 정보를 서로 업데이트하는 정도, 아는 사이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 만난 친구들의 관계가 사실은 혈족 이상으로 가까운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공유하는 관계로서 그 다변화가 네트워크 속에서의 관계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네요. 카테고리도 많이 나뉘어지고 그 친밀도도 단계별로 나눠진다. 예, 맞습니다. 좀 굉장히 인상적인데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좀 더 들어주세요. 그래서 인덱스 이런 인간관계는 이제 첫 번째로 만드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분류하는 단계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관리하는 단계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만들기 단계에서는 과거처럼 학연, 지역, 지연, 혈연으로만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혹은 랜덤으로 온라인 SNS를 활용해서 만든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분류하기 단계에서는 이제 서로 소통하는 매체를 통해 분류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친서 관계로도 친분을 분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중요도에 따라서도 이런 이제 관계의 밀도보다는 이제 스펙트럼이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대성 쌤이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한데 좀 예를 들어봐 주세요. 우리 대성 쌤 본인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밴드라든가 카페 등에서 예를 들면 이런 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몇 군데 카페에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좀 얻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우리 대성 쌤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에 관한 밴드라고 할지라도 목적에 따라 그리고 구성원들의 어떤 공통된 성격에 따라서 이제 몇 개로 나눠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입한 게 뭐 초등교사 밴드도 있고, 예전에 뭐 업무부장들이 업무부장 관련된 걸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또 환경교육에 관련심이 있을 때는 그때 했던 그런 카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유튜브의 영상들을 수용하는 입장이었더라면 소통이 강조된 실시간 라이브, 나아가서는 커뮤니티 기능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어떤 구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뭐 어떤 직접 발품을 팔거나 어떤 특정 카페에 가입하는 정도에서 머물렀다면 지금은 특정 차종 그리고 그 차종의 옵션까지도 세분화된 커뮤니티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이 소속된 것들이 어떤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지만 그 커뮤니티 간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즉시 활동하고 또 즉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고 이런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면서 인덱스 관계가 우리 교육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있죠. 어떤 영향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선생님들도 인간관계 맺는 법이 또 달라지고, 우리 학생들도 근데 이 친구 관계의 영향 이런 거를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같은 반, 같은 교실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랑 어떤 관심사가 많은 주변의 또래 학생들과 또 관계를 많이 맺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이제 사이트 이름을 조금 거론하긴 그렇지만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굉장히 갤러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갤러리들을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관심 있는 갤러리를 보면 연예인 갤러리라든지 공부나 취미에 관한 갤러리들이 많아서 자기가 관심 있는 갤러리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갤러리 활동도 사실은 인덱스 관계로 볼 수 있지만 요즘은 그거보다 더 발전한 인덱스 관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글쎄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우리 대성 선생님 제가 카카오톡 쓰시죠? 예. 패치? 오픈 채팅 아세요? 오픈 채팅 알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이라는 걸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정신 사나웠던 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딱 그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 관련이다 그러면 특정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이 딱 개설돼요. 그리고 막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없어져요. 목적이 달성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젝트를 지향하는 어떤 그런 조직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 맺기가 어떤 유통기한이 있는 느낌? 그리고 특정한 공유 주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픈 채팅에서 그 주제하고 어긋나는 얘기를 했을 땐 그냥 강퇴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관계가 인스턴트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갖게 되는 반면에 참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목적에 맞는 커뮤니티 활동만 하는 거죠. 저희가 이런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현대인들의 피로도는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이제 나노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층 더 나아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선 쌤 생각은 어떠세요? 인간관계가 근데 과거는 혈연이나 이렇게 좀 더 친밀하고 뭔가 이렇게 서로를 책임져주고 약간 부담도 되지만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면 지금의 이런 인덱스 관계라는 거는 근데 서로의 필요해서 다양한 관계를 맺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관계는 조금 더 약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염려들이 돼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내가 하는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이제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정보에 대한 유출 부분 그리고 나의 성향이나 나의 관심사가 공유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익명의 이제 본인의 어떤 다른 아이디나 온라인상의 어떤 다른 계정들을 통해서 이제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의 활동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모음터, 자료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나 정보 데이터들이 휘발성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산재에서 존재하고 빅데이터로서 제공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이제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내가 검색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맞춤형 추천을 해주는 거죠. 맞춤형 정보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벌써 이제 과거의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데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예전에 검색했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쇼핑 추천이나 영상 추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덱스 관계라는 게 근데 이런 상업적으로 광고에 활용이 된다거나 뭐 해킹이라든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서 좀 취약한 면이 있다는 생각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인덱스 관계가 요즘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친하다고 근데 이렇게 전화를 하고 싶은데 카톡이나 SNS로만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전화 통화보다는 이제 메시지로만. 인간 관계가 되게 피상적으로 좀 느껴진다. 혹은 어떻게 보면 서로 부담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좀 나의 친밀도랑 상대방의 친밀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끈끈한 정을 느끼기 좀 어렵다라는 게 좀 저는 앞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사회에서 정보라는 개념이 데이터라는 그 데이터로서 존재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관계성, 그리고 그 사람과의 어떤 공유된 정보, 그리고 그런 개인의 관심사나 어떤 개인의 소중한 정보들이 빅데이터로서 완전히 공공 데이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들거든요. 그런 데이터 관리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그 속에서 어떤 윤리성이 필요할 것이냐, 이제 데이터 시대의 소양 교육,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요즘에 카카오톡에서 프로필에 좋아요 뭐 이런 기능을 넣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덱스 관계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상호에 서로 이게 불필요하게 좀 상대방의 과도한 정보. 근데 앞으로는 거꾸로 인간관계가 너무 많아지고 너무 광범위해져서 그거를 적정히 조절하고 스스로 내가 거기서 내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게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